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는 기술 창업을 촉진을 하고 있고 기준 요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경쟁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경쟁률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피한 소식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제목의 그 두 번째 이야기, 사업화 및 연구개발편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편에, 즉 1편 작은 편에 말씀드렸었는데 연세대에서 진행하는 종합사업설명회에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제가 들었었고요. 그래서 1편으로는 제가 자금 관련된 내용을 남겨드렸었고, 오늘은 사업화 및 연구개발 쪽의 내용만 별도로 추려서 두 번째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내용을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메모를 했었고요. 제가 말씀드릴 자료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공지사항에 빨간색 박스를 친 바와 같이 관련된 자료가 100%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 나무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2020년도에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어떤 내용이 있는지 주요 변경사항 그리고 새로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 경로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편 자금 관련 리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영상 상단에 이 링크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먼저 남겨드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창업 벤처 분야를 스타트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벤처 분야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창업 준비, 그리고 예비 창업 초기, 그리고 도약 성장기 관련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다양한 창업 벤처 분야, 사업화, 지원, 로드맵을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추측컨대 많은 분들이 예비 초기 사업화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걸로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듣게 되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은 K-스타트업 사이트에 공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한번 큰 숲을 보고 조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보게 되면 여기 달라진 점을 봐야 됩니다. 달라진 점을 보면 지원 연령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를 했고요. 기존엔 39세 이하였습니다만,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는 기술 창업을 촉진을 하고 있고 기준 요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경쟁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경쟁률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피한 소식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창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에 이제 청창사라고 했죠. 청년 창업 사관 학교인데, 여기도 보면 내용을 보게 되면 글로벌 창업 사관 학교라고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로벌 창업 사관 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뭔가 신설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특이사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관리 지표가 회차가 거듭될수록 계속 강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 다양한 변수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리 지표들이 회차가 거듭될수록 강화가 된다라는 말은 갈수록 뭔가 관리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얘기고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창업 벤처 분야에서 제조 영위 창업기업의 부담금을 면제하겠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래서 제조 영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16개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이제 신청하는 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조업을 영위하시려고 하는 창업기업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 R&D 분야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숲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018년도까지 현행 R&D 사업 구조와 우측이 개편 방향에 대한 R&D 사업 구조인데, 여기 보시면 기업 혁신형,
그리고 개방형, 정책 목적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줄기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성숙, 도약, 초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 혁신 역량에 따라서 초기는 초기 기업을 지원을 하고 도약은 특정 분야를 지원하고 그리고 시장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부분이고 성숙은 과제의 난이도가 일단 높겠죠 당연히.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혁신 단독형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6개 지금 박스가 되어 있는데 창업성장 카테고리, 기술혁신 카테고리, 창업성장 카테고리의 디딤돌, 전략형, 팁스, 기술혁신 카테고리의 시장 대응, 시장 확대, 수출 지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매출과 업력에 따라서 창업성장 카테고리가 있고 기술혁신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성장 카테고리에서는 7년 이내 창업기업 매출 20억 언더의 기업을 지원을 하고요. 기술혁신은 매출 20억 이상의 기업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상향식 R&D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이 말은 하향식 R&D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예외사항은 있습니다만 예외사항은 일부분이고요. 그러면 상향식 R&D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은 무엇이고 하향식 R&D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밑으로 역으로 지원은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큰 숲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내용이 지금 보고 계신 상향식 R&D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책 목적형 같은 경우에 정확한 지원 타겟이 존재하고 지역 R&D 등 지원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지역 산업이라든지 뭐 규제 인증, 스마트 공장 정확한 지원 타겟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타겟에 맞는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시는 부분이 큰 숲입니다. 그래서 단독형 R&D 그리고 협력형 R&D, 정책 목적형 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 목적형 R&D는 정확한 타겟과 지역, 정확한 이제 세분화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개별 사업의 디테일한 부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큰 숲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독형 같은 경우에는 기업 성장의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발전의 효자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협력형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같이 콜라보로 같이 협력형 R&D 과제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책 목적형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술, 특정 분야, 특정 지역 등 그 타겟 기업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주요 사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수행기업으로 봤을 때 단독형이냐 협력형이나 로 나뉠 수가 있고 단독형은 기술혁신형 R&D, 창업성장형 R&D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혁신 역량 기준에 따라서 제가 6가지 제가 상향식 R&D 지원을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향식 R&D 지원은 안 한다라고 그렇게 사업 안내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돌 같은 경우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 경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부분이어서 그래서 일단 이러한 큰 숲을 보시고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smtech.go.kr 이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 사업별 추진 절차와 내용 그리고 공고 일정 및 지원 대상과 범위 그리고 대략 한 30-40% 정도는 1월 말 또는 2월 초 정도의 공지가 예정 계획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이트를 잘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R&D 분야에 지원하실 기업들이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분야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빨간색 박스를 친 부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점포 철거 지원을 보게 되면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관련 컨설팅 및 실행 비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희망 리턴 패키지에 3월에 2020년 예산이 재개가 될 것이고요. 그때 점포 철거비 등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스타트 예산이 아마 3월, 4월 정도에 예산이 지원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 노란운산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가능한 가입을 추천드리고요. 이 부분이 조건보다 우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리 효과라든지 500만원 소득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다만 단점은 만기가 3년에서 5년 정도 좀 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목돈을 불려나가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업 사업화 관련 그리고 연구개발 관련된
주요 사항, 큰 숲을 볼 수 있는 리뷰를 남겨드렸고요. 추후 영상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핵심적인 사항, 큰 숲을 볼 수 있는 팁과 리뷰를 역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창업, 마케팅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